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윤석열 파면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80년 무고한 시민들이 피 흘린 광주에서 탄핵 기각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과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염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말 개막전을 치릅니다. 전남과 전북의 자치단체장들이 서해안철도 건설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중에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남긴 윤석열 파면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암살 위협 제보로 일주일째 야외 공개 일정을 자제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광주에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대표는 1980년 군사 쿠데타가 2024년에도 반복됐던 건 전두환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로 내란 수괴와 동조 세력을 단죄하고 사회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직격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이 대표의 이번 광주 일정은 지난 17일 윤석열 파면 촉구 출근길 피켓 시위를 벌이다 유명을 달리한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챙기다 생긴 희생이라며 고인의 뜻인 윤석열 파면을 반드시 해내겠다. 유가족을 위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 지역 시구 의원들도 찾아 격려했습니다. 내가 이제 시당위원회 시켜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단식 못하게 하라고. 이 대표는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비상행동 집회에도 참석해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야권의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대표가 공개 행보를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선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차츰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아 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이른 오전 중에는 구름이 다소 지날 수 있겠고요. 특히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도 날릴 수 있겠지만 오전 중에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당분간 맑은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아침 기온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광주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1980년 무고한 시민들이 피 흘린 광주에서는 탄핵 기각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전시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자 계몽수단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2, 제3의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지 또 이를 저지하는 국민들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비상계엄에 프리패스를 주는 격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무엇보다 시민들은 계엄을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 인식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을 정말 장난하듯 군사놀이 하듯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봤다라는 식의 던지듯이 내린 비상계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헌정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엄중한 이런 사태라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과 계엄법을 개정을 해서 광주 시민들은 이날 저녁 이곳 5.18 민주광장부터 지역 검찰청과 법원까지 갔다 돌아오는 항의성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와 단식 투쟁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언론 매체 광주 전남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이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얼빠진 행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어제 논평을 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출입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보험성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며 광주 시민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매체는 5.18이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의 왜곡 기사를 내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서 정책 포럼을 열고 서해안철도 건설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 가장자리를 U자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 중부선 166km가 완공됐습니다. 동해 중부선 완공으로 부산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이 연결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겁니다. 부산에서 목포를 잇는 남해선도 착공 23년 만인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개통 구간인 목포 임성리에서 보성까지 82.5km로 모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2시간대로 좁혀져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역 L자형 축이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군산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군산에서 목포까지 110km 구간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서해안 철도는 아직 요원합니다. 특히 목포에서 군산에 이르는 서해안 철도는 지금 국가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해안 축이 지금 한 축이 비어 있다.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과 전남도, 호남 기초단체장들이 서해안 철도 건설 계획을 올해 결정되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정책 포럼을 갖고 서해안 철도 단절 구간인 목포 군산 구간 건설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은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한 중간 이상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지역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어떤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을 축으로 하는 동해안과 남해안 철도가 연결되는 올해 목포를 또 하나의 축으로 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지 여부가 호남 SOC 건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4년 동안의 활동을 마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조사 원칙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지난 17일 전일빌딩에서 열린 조사위 활동 분석과 전망 학술 행사에서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여야 갈등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았고 사무처는 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사만을 수행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교수도 조사위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의 양에 비해 종합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군 기록을 전문가들이 추가 분석하고 이를 진실규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과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염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말 개막전을 치릅니다.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팀의 5선발은 김도현으로 확정됐고 내외야 백업 선수층의 기량이 올라온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지훈련과 시범 경기 과정에서 치열했던 김도현과 황동화의 5선발 경쟁. 먼저 우승 건 김도현이었습니다. 두 번의 시범 경기에서 7.1이닝 동안 2실점, 1.23의 평균 자책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커브를 잘 던지는 선수의 특성상 바뀐 ABS 존에도 유리한 점이 많아 팀의 마지막 5선발 투수로 낙점됐습니다. 구위적인 면이나 아니면 스피드나 모든 면에서 조금 나았던 것 같고 황동화 선수는 6회나 아니면 4회, 5회, 6회 이렇게 2, 3이닝을 던지면서 팀이 좀 이기는 상황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시범 경기 성적은 4승 2무 2패. 시범 경기 특성상 승패는 중요하지 않지만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바라는 호랑이들로선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전 선수들의 출전은 최대한 자제하고 내외야 백업 선수층 육성에 힘썼는데 박재현과 박정우, 홍종표 등이 기대 이상의 쏠쏠한 활약을 보여줘서 이범호 감독은 기분 좋은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렸고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남겨두는 선수들보다 보내야 하는 선수들에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올 시즌 중심 타선에 새롭게 합류한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시범 경기 초반 부진을 털고 짜릿한 손맛을 봤고 기아 타이거스가 위즈덤으로부터 기대했던 이 한 방이 터져나옵니다. 김도영과 나성범이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호재인데 김도영 선수를 2번이나 3번 어디에 놓을지 최적 그리고 최강의 중심 타선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타선에 가든 저는 제 능력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 또 저는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3할에 30홈런 100타점 또 중심 타자로서 좀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와 함께 새로운 왕조 건설을 바라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20일 미디어 데이를 치른 뒤 주말인 2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NC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8강전 상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결정됐습니다. 광주FC는 17일에 열린 ACLE 8강전 대진 추첨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명문팀인 알힐랄과 오는 25일 4강 진출을 놓고 승부를 겨룹니다. 8강전부터 결승까지는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데 광주FC가 알힐랄을 꺾고 4강에 오를 경우 사우디 아라홀리와 태국 부리람전 승자와 결승행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한편 광주FC는 지난 12일 일본 비셀고베를 극적으로 꺾고 국내 팀으로는 유일하게 ACLE 8강행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주도, 국가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도 제정됐는데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민간주도 사업을 토대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시작된 건 2020년. 이듬해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서자 여수시는 민간협의회 구성과 무분별한 인허가 행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수원과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으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수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고 최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전국 최초의 국가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수형 해상풍력 사업은 우선 지역 수용성과 이익 공유의 성패가 달렸고 수산업과의 공존이 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피해를 좀 적게 보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소만 진다고 하지 말고 실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가. 수산업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수시는 국가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과 어업인 등의 의견은 보장받고 발전소가 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수산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며 사업 성공률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력개통이나 항만 인프라 구축, 연관 산업단지 개발, 유지보수 산업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의 발전도 예상됩니다. 2031년도에는 발전단지가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34년도에는 아마 그 이익공유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어민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여수형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미국의 현대미술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레리 피트먼의 전시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립미술관이 해외 갤러리나 미술관 등과 협력해 남도의 예술적 특색에 맞는 세계적인 거장의 전시장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그 속을 가득 채운 알들. 부화할 준비를 마친 알은 생명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미국 미술작가 레리 피트먼은 현대인의 삶이 지닌 가능성, 낙관과 재생을 풍성한 색채로 풀어냅니다. 알을 주제로 해가지고 알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느낌이라든가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레리 피트먼의 회화 작품 40여 점을 국내 최초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념체, 알 기념비가 세워진 도시 등 작가의 7가지 주요 연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품 속 강렬하고 독특한 색채는 남도의 예술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It's really a pleasure to be here and to show my work to the Korean audience, and I would love to hear your responses somehow. Thank you very much. 개관 5년차를 맞는 전남도립미술관이 국내 유명 작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작가들의 전시장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유명 작가들의 주옥 같은 작품을 해외 갤러리나 미술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전시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레리 피트먼 전시도 미국계 갤러리인 니만 머핀 서울과 협업을 통해 성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문화예술하고의 이 맥락이 닿는 현대 작가들, 특히 세계적으로 이 위상 있는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갈 거고요. 레리 피트먼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지역 98개 중학교에 모두 14,000여 대의 교육용 스마트 기기가 보급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서석중학교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전달한 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내 98개 중학교에 스마트 기기의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 지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교육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햇볕에 표면이 무르는 등 배수확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재해 일소 피해 배농가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17억 원을 투입해 경영 안정자금을 배농가에 지급한 뒤 정책 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환 연장과 무이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관내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모든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던 경영 안정자금을 올해는 재배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 줄이는 농가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을 되려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급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의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서입니다. 벼재배 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즉 면적을 줄이는 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든 농가에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는 선별적으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원금은 감축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한 전체 자금은 100억 원. 추경 예산에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지급한 예산은 230억 원입니다. 벼를 재배했을 때보다는 추가로 더 돈이 들고 벼를 재배 못함으로 해서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금 지원 근거는 쌀 산업의 지속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 주민 발의로 제정한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조례입니다. 경상남도가 조례의 목적과 달리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의 졸속행정과 경상남도의 중성행정은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까지 내놓게 했다. 특히 농가는 벼 재배 면적을 3,000제곱미터 이상 줄여야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면적을 줄여도 자금을 받기 힘듭니다. 경상남도가 대농가 중심으로 자금을 배정해 농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농민단체는 지적합니다. 3,000제곱미터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네마지기 반인데요. 5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네마지기 반을 농사를 짓지 않아야 벼 경영 안정 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고,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졸속적인 벼 면적 조정제 이행을 위해 경상남도가 충성행정을 하고 있다며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을 중단하고 경영 안정 자금을 원칙대로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 봄 소풍일 텐데요. 올해는 소풍을 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다며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쯤이면 각종 예약이 진행돼야 하는데 울산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제출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사고. 주차를 하던 버스에 학생이 치여 숨졌는데 최근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교사들의 반발에 현장 체험학습 일정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실제 100곳이 넘는 초등학교 가운데 소풍 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한 학교는 3곳에 불과합니다. 1년 계획은 다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일정은 나와 있는데 아직 미정이지 확정은 아니에요. 지난달 교사노조가 울산 지역 386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1.5%가 올해 현장 체험학습 전면 폐지를 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체험학습 도중 고교생이 숨지는 사고로 교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완벽한 상태의 세팅이 되어 있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절차적으로 다 모든 게 진행되었잖아요. 그죠? 사고가 났다는 게 대해서 제가 참 큰 충격이거든요. 교육청은 부랴부랴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안전 보조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차량 한 대당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외부 안전 보조 인력 확보를 위해 퇴직 소방관, 교원, 응급구조사 등을 활용한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학교 자율에 맡겨진 체험학습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꽃샘추위처럼 얼어붙은 교사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올해 봄 소풍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부터는 차츰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이른 오전 중에는 구름이 다소 지날 수 있겠고요. 특히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도 날릴 수 있겠지만 오전 중에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아침 기온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어제보단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지만 아직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으로 예년 봄보다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양 영하 1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2.5m에서 3.5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광주의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